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 앞에 있는 농촌 체험 테마 공원인데요. 현재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혼다의 2021년형 뉴 오디세이입니다. 5세대 오디세이의 부흥 변경 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는 카니발하고 좀 직접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경쟁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패밀리카이고요. 전형적인 어떤 미니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인상이 좀 이게 차체가 이렇게 매끄럽게 좀 떨어지는 이 곡선 형태로 돼 있어서 카니발보다는 크기가 조금 높이가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재원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재원표를 보니까 카니발보다 이 전고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장이 5235mm, 그리고 전폭이 1995mm, 그 다음에 전고가 1765mm,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3000mm입니다. 딱 3m로 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카니발은 전장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보다 조금 짧습니다. 5150mm였고 전폭은 똑같네요. 1995mm. 그리고 전고는 카니발이 더 낮은 1740mm.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3090mm로 카니발이 약간 더 긴데 전체적으로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미니밴을 패밀리카로 선택을 하실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좀 이동해 가지고 실내나 트렁크 적재 공간이나 이런 것도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매끄럽게 이게 앞쪽 끝에서 뒤쪽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미니밴 상대적으로 차체가 크지만은서도 조금 이게 날렵한 이미지 이런 걸 좀 주고 있고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이 뒷좌석 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당기면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뒷좌석 2열 좌석 같은 경우는 가운데까지 탑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닝 등받이 각도 조절이랑 그다음에 앞뒤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트렁크가 있는데요. 이게 이 차가 8인승입니다. 그래서 3열 좌석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있죠. 근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8인승 단일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전동 트렁크인데요. 뒷좌석 이제 트렁크 문을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짐을 넣을 수 있는 지금 3열 좌석을 갖다가 지금 펴놓은 상태인데 접이식 유모차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꽤 깊이가 있어서 트렁크 깊이가 굉장히 깊어 가지고 짐을 3열에 승객을 태우고도 꽤 넉넉하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열 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이 기능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 접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짐을 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 메인 뒷좌석의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에어벤트, 송풍구와 이 컵홀더,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까지 3열 승객을 위한 필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이 타기에 당연히 4인 가족, 5인 가족은 아주 넓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많게 가족에 조금 한 2-3명 더 얹으셔가지고 한 6명, 7명까지도 충분히 널널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실내하고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이 차량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이런 자세한 거는 주행 시승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디세이 5세대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 차량은 전형적인 이 패밀리카, 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미니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이제 8인승이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7인승, 그 다음에 9인승, 11인승 이렇게 있는데 혼다의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8인승 엘리트 단일 트림으로 국내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이 타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차량의 어떤 운동 성능이나 뭐 경쾌한 주행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넓은 공간, 그리고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뭐 이런데 아무래도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이제 제가 그 신형 카니발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현재 이 차량에는 3.5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변속기는 10단, 무려 단수가 10단인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3.5리터 가솔린 엔진이 이게 스펙만 놓고 보면 카니발도 이 가솔린 모델이 3.5리터로 들어가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치상 스펙도 거의 비슷하고 배기량도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초점이 조금 더 조용하면서 부드러운 주행 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탄소 배출이나 이런 이제 규제들이 좀 심해지면서 친환경성에도 조금 이제 신경을 쓴 엔진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6기통 엔진이거든요. 엔진에 이제 실린더 개수가 6개가 들어가는 엔진인데 주행 상황에 따라서 3기통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연비나 이제 배출가스를 좀 줄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엔진의 실린더를 일부는 비활성해서 그렇게 이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경우도 보통 국내에서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게 뭐 세단도 그렇고 SUV도 그렇고 보면은 예전에는 6단 자동 변속기, 뭐 최근에는 8단 자동 변속기, 뭐 아니면 CVT 변속기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어 변속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료 소모 효율은 조금 더 챙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기어 변속 단수가 무한으로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한 8단에서 10단 변속기 정도가 요 정도 크기 중형 세단이나 뭐 대형 세단, 일반 승용차로 생각했을 때 좀 현실적인 타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니밴 구입하시는 분들은 엔진 스펙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논외인 부분들이시잖아요. 좀 더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 뭐 이를테면 승차감, 밟았을 때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추월 가속이나 했을 때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요 시승기는 뭐 거기에 조금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 시트가 이 방석,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쿠션감이 좀 있고요. 이 등받이는 조금 이제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라 그러죠. 이렇게 솟아있는 모양은 아니고 좀 평평한 모양이어서 확실히 이 차의 성격이 막 달리는 그런 차는 아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열의 앞좌석에는 운전석하고 동승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운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 크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봤을 때 약간 직경이 좀 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손에 쥐었을 때는 그냥 적당한 감촉입니다. 어차피 이게 뭐 운전대를 잡는 스타일들이 다 운전자마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9시, 6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 때는 손에 이렇게 딱 감싸 쥐는 느낌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축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실내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변속 버튼이 이 센터 콘솔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쪽에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으로 이렇게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제가 좋아하는 버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뭐 홈 메뉴라든지 뭐 뒤로 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극히 일부 터치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이 차는 양쪽 문이 다 자동문입니다. 운전석에서 조작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뒷좌석에서 전자동으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문 여는 버튼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 송풍구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뒤에 이제 트렁크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문 열고 닫는 버튼 아래쪽에 주차 브레이크가 자리 잡고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대시보드라든지 이런데 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여기는 일반 플라스틱이네요. 네, 대시보드 이쪽은 이제 다 가죽 마감이 돼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있고, 특히 이 운전대 쪽에서 이 동승석까지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지는 이 나뭇결 모양이면서 약간 그 금속 재질의 느낌을 주는 이 소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작에 비해서도 좀 이제 디테일을 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타보고 약간 놀란 게 있는데, 수납 공간이 정말로 많네요. 여기저기 짜잘한 소품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문짝의 손잡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에도 이게 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여기 뭐 지갑을 여기 놓을 수도 있고, 그 밑에는 또 작은 가방이나 이런 것까지 수납 가능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 센터 콘솔 쪽에는 서랍이 또 하나 여닫이형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티슈라든가 캔 음료, 캔커피 같은 것도 한 4개, 3, 4개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무선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지금 이제 썬루프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크기에 비해서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이 앞좌석 쪽에만 있는 이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선택은 따로 안 됩니다. 선택은 되지 않고 앞좌석에 있는 썬루프 요거 하나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요? 국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고 노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속도가 이제 시속 한 50km 안팎으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은, 느꼈을 때 잔진동은 확실하게 잡아준다. 그러면서도 좀 물컹물컹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단단한 게 느껴지는 승차감입니다. 지금 현재 시속 한 80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소음은 지금 엔진 회전수를 한 1500에서 2000rpm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 소음은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속을 했을 때 2000rpm 밑에서는 엔진 소음이 뭐 실내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조용한 편이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일단 조용한 편입니다. 자, 방금 추월을 위해서 이제 잠깐 이제 속도를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봤는데요. RPM이 이제 2000rpm 넘어서 3000rpm 이렇게 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 소리가 좀 커지겠죠. 커지긴 하는데 그렇게 막 거슬리는, 차가 막 버거워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부드럽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속도가 오르막길에도 잘 올라가 주네요. 그리고 이 오디세이에는 이 깨알 같은 이 뒷좌석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2열, 3열 좌석에 탑승하신 우리 소중한 가족분들의 이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뒷좌석 쪽에 이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천장에 이 10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 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DMI 포트랑 USB 포트 이게 또 달려 있어 가지고 뭐 USB에 담아서 뭐 영상,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도 연동이 된다 그래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 기기하고 또 연결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에서 편리하게 이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이어폰 단자가 있어 가지고 헤드폰을 쓰고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나만의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 또 제공이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면 아빠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이제 뒤에 탄 자녀분들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뭐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하네요. 운전하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뒷좌석에 어린이들, 어린 자녀분들 탑승하는 또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혹시 차량에 이제 내렸을 때 어린이가 이 차량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요거를 운전석에서 보실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여기 선글라스 가운데 이 룸미러 쪽에 이 선글라스 수납함과 함께 뒤에 이제 볼 수 있는 후사경이 이렇게 볼록 거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여기 카메라가 위에 천장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뒷좌석에 승객들이 뭘 하고 있는지 혹은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실시간으로 요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곳들은 굉장히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혼다의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 이 혼다 센싱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보조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할 때 뒤에 옆 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요거를 또 이제 센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는 차선 중앙을 잡고 이제 간다, 운전자의 이 조향을 보조해 준다는 것보다는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핸들을 툭툭 쳐서 안으로 넣어주는 그 정도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혼다 뉴 오디세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였습니다.